네, 안녕하십니까. 탁군입니다. 어, 2017년, 작년이죠. 작년 8.2, 네, 부동산 대책 일명, 뭐,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발표되었고요. 그 후에 뭐, 투기 과열지구 등의 추가 지정에 대해서 또 약 한 달 정도 후에 또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어제, 2018년 8월 27일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또 다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라는 제목으로 뭐 일명 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새로 이제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어서요. 또 이거 가장 최신의 그런 부동산 정책 정보니까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부랴부랴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한번 읽었었는데 이게 컴퓨터가 약간 에러가 나서 음성이 제대로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중입니다. 네, 한번 또 그냥 복습한다는 의미로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번엔 영상이 좀 제대로 녹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네, 보도자료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이고요. 네, 배포 일시는 2018년 8월 27일 총 18매가 되겠습니다. 본문이 8쪽 8페이지가 되고 나머지 10페이지는 이제 추가 자료로 거기서 본문을 이제 보충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보도 일시를 보시면 2018년 8월 28일 조간부터 이제 신문은 오늘 아침부터 이제 보도가 됐고 통신방송 인터넷은 어제 16시 이후 오후 4시 이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 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라는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기 핵심 쪽으로 뽑아서 이제 해놓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면 수도권 3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 동작구, 종로구 등 네 곳이 투기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고 광명, 하남 등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구리, 안양, 동안, 광교 등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컴퓨터가 약간 요즘에 하도 동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만졌더니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럼 정부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2018년에서 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 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도권 내에 이거 중요하죠.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사실은 그 2030 그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면 이제 개발 기조가 대규모 택지 개발 같은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좀 소규모 단위로 지역 지구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어떤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이나 공공청사 이전 부지 같은 그런 여유 부지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뭐 공원 등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건 뭐 서울시만의 그런 계획이고요. 이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서울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라 하면 뭐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권 거의 다 경기도권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네,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이게 나중에 추가 자료를 보시면 뭐 가용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추가 부지를 그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좀 어느 정도 좀 사업 진척이 된 부분은 9월 달에 그 입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네, 요거 읽어보시고 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추가 자료를 또 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끝까지 읽어보셔야지 거의 완성이 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 네,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네,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집중 모니터링 지역 이런 게 있습니다. 등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네, 효력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2017년 6월 19일에 이후에 네,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 네,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 대상 지역을 네, 해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느냐 이것도 나중에 추가 자료에 다 그게 해설이 나오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내용만 보지 마시고 제가 추가 자료를 읽는 부분도 있으니까 영상이 네, 꼭 같이 보셔야지 이게 다 이해가 되니까요. 네. 서울 등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금년 초부터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네,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네, 비교적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쭉 오다가 네, 7월 중순부터 조금 약간 뭔가 이상하죠. 약간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네, 8월 초, 8월 첫째 주, 둘째 주 지나면서 갑자기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이제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잡겠다. 투기 세력 잡겠다 해서 강력한 그런 어떤 제재를 내거는 그런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그 서울시장님께서 여의도하고 용산만 마스터 플랜을 계획해가지고 네, 엄청난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한번. 네. 그래서 여론이 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과 이제 맞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냐. 그랬고 서울시장님은 네.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분명히 서울시장의 권한이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저께 이거 계획을 이제 전면 보류하겠다는 또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게 자료 보도상에 되는 자료만 보면 부동산 가격만 띄워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 효과도 없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런 내용도 네,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요 시기가 요때 맞물리는 거죠. 네, 7월 말, 네, 7월 중순부터 맞물려가지고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막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 서울만 보셔도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비교적 올 3, 4, 5, 6월달 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여기도 7월 말 난리 났습니다.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다 못해 이런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네, 매매 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이상하게 가격은 상승하는 이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2018년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852건
네, 최근 5년 평균이 113건보다 42.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그리고 8월에도 예년보다 거래 감소 전망. 이 그 서울시장님 계획 때문에 뭐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매도자들이 매물을 다 걷어들인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래가 될 수가 없겠죠. 안 판다, 안 판다. 이제 관망세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자. 예,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등의 국제적 과열 현상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 지역 유입, 개발 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발 계획이 그 서울시장님이 발표한 내용도 해당이 되겠죠. 네. 어쨌든 지금은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수도권 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 가구, 소득, 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는 수도권의 경우 약 22만 1000호 정도 되고요. 서울만 따지면 약 5만 5천호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공급 측면에서 보시면 분양 물량, 정비사업 진행 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은 수도권은 약 26만 3천호. 예, 공급이 훨씬 많죠. 여기는 21만 1000호인데 공급이 훨씬 많고 서울시를 따로 보더라도 7만 2천호로 여기도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신규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5년간 서울의 신규 주택 수요 공급 입주 기준으로 전망입니다. 단위는 만호. 요거 E라는 거는 전망, 익스펙테이션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전망치. 보시면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계속 거의 이제 공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공급이 이제 많으니까. 여기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다. 이 가격, 여기가 시장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 Q가 되겠다. 공급량이 거래량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여기는 그러면 다 가격이 뭐 안정화되는 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그간 주거 복지 로드맵,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신혼 희망타운 등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신규 택지 개발에도 힘을 써왔다고 합니다. 이건 정부 정책인 거죠. 서울시 정책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미매각 미착공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약 48만 호의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성남 복정, 구리 갈매 역세권, 남양주 진접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6만 2천호 정도 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입지를 이미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만 2천호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에 공개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은 9월달, 올해 9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개발 절차 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 내용입니다.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이 막 쏠리면 이게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막 몰리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요거는 이제 수요 조절 대책이죠. 수요. 네.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시장 안정화 대책은 공급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원래 가격이 여기였는데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면 가격이 이렇게 다운이 되죠. 네, 다운이 되고,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으면 수요를 이렇게 맞춰버리는 거죠. 그럼 원래 가격은 여기였는데 새로운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가격이 떨어지는. 그럼 공급 대책, 수요 대책. 방금의 그런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공급 대책이 되겠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수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신규 지정. 이렇게 되면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낮춰버려서 이제 담보를 좀 덜 받게, 대출을 덜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금 조달이 힘들게 하는 것. 혹은 어떤 세제를 강화하거나 어떤 청약 그런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투기가 좀 덜 몰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을 떨어뜨려 가지고 투기에 대한 의지를 꺾어 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집값 및 청약 시장이 안정세이며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 대상 지역을 또 지정해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부산 기장군,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1번 투기 지역 추가 지정입니다. 투기 지역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입니다.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합니다. 원래 서울 내 투기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가 있었고요. 여기에 종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포함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제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합니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입니다. 기존 투기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이고요. 투기 지역 추가 지정 종로,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 지역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추가 지정.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이거를 또
저도 좀 기억을 해야 돼서.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 추가 지정된 지역의 그런 아파트 주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춤춥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렇지만 또 이때쯤부터는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8월 초. 다 공통적으로 여기 또 오르고 여기도 오르고 2018년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게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하고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또 제한하고, 만기를 연장해버리면 계속 쓸 수 있는 자금을 늘어나잖아요. 이게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만기 연장을 못하게 하겠다. 빨리 갚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를 낮추겠다 하는 거죠.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 자금 대출 제한 등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담보대출 비율 제일 큰 LTV, DTI가 있을 거고, 이게 주택담보 비율이고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담보 비율이고, 이건 소득에 대한 부채 상환 비율 되겠습니다. loan to value라고 하고요. LOAN, loan to value.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담보 비율이고, debt to income, 소득에 대비한 부채 비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채 상환 비율. 이거를 투기 지역은 40%까지 낮춥니다. 40%. 어떤 지역은 주택 가격에 대해서 70%, 80%까지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94%까지 대출을 해줬다고 하죠. 그랬다가 갑자기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이 사람들이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깡통집을 갖게 돼서 이제 시장이 붕괴된 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이게 대출금 회수가 안 되니까. 그때를 이제 금융위기라고 했었고요. 금융위기. 우리나라 1997년이었나요? IMF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통화기금의 그런 원조를 받게 돼서 IMF 사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IMF가 터지고 나서야 수학여행이 계획돼 있다가 학교에서 수학여행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못 가봤습니다. IMF가 터지고 진짜 수학여행이 취소가 돼가지고 어떤 친구가 교장실에 돌 던지고 유리창 깨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지금 그래도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한 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등의 제한 등이 따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리고 2번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입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광명과 하남은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명역 근처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정말 제가 광명역을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갔다가 이제 최근 몇 개월 만에 또 갔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지역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들이. 그래서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남시는 하남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여기 찾아가 본 거는 아닌데, 이렇게 외곽 순환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제 하남 지나서 가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아파트 고속도로에서 만 봐도 개발이 한창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광명 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이 빨간색 라인 보시면 2018년 7월 말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여기도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또 갑자기 여기 또 계속 오르는 추세가 있고요. 하남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투기 과열 지구가 되면 어떤 효과가 따르느냐? 금융 규제 강화죠. LTV, DTI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기 과열 지구도 투기 지역과 마찬가지로 40%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그리고 정비 사업 분양 재해 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뭐 자금 어디서 났느냐? 뭐 이런 거 신고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봐도 후덜덜 떨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3억 이상일 경우죠. 3억 이상. 근데 웬만하면 다 3억 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이런 데는. 네. 그 기존 투기 과열지구 지정된 곳을 유지하는 곳. 네, 서울과 과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등 네, 기존 투기 과열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 경쟁률도 여전히 높아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 전 지역이죠. 전 지역. 그리고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서울은 아까 그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투기 과열지구이기도 하고, 네, 투기 지역이기도 하고, 투기 과열지구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서울. 네.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뭐, 요 둘 다 해당되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제한이 뭐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네. 여기 겹치는 부분, 교집합에 해당이 되면. 네, 그리고 네, 과천시, 네, 서울 전 지역, 네,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네, 등은 기존 투기 과열지구였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 한번 보시면 힐스테이트 신촌 48대 1, 네, 과천 센트레빌 27.6대 1, 세종 위너스카이 109.3대 1. 오, 엄청나네요. 대구 수성 힐스테이트 버머 85.3대 1. 오, 대구도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대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구 수성구 출신이거든요. 여기가 왜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나 생각을 해보면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구 수성 학군이라고 해서 거의 강남 학군에 버금갈 만큼 학군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서울에서 이제 유학을 온 친구들도 몇몇 있었고요. 네, 그 좀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여기 학교들은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시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뭐 한 학교마다 서울대생을 몇 명 배출하느냐 이런 걸 좀 플랜카드도 막 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고 이제 대학 입학할 때쯤 이제 합격 발표가 날 때쯤 보면 거의 학교마다 약 20명씩은 거의 서울대 합격을 다 했더라고요. 네, 20명씩 거의.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서울대 과 상관없이요. 그냥 뭐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뭐 농대를 가든 다 상관없이 서울대 입학생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래도 거의 한 학교당 거의 20명씩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서울대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공부를 그리 잘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대구 수성구가 이게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학군이 좋으니까 수요가 계속 몰립니다.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벌써 20년 뭐 넘어가는 아파트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학군이 워낙 좋으니까 여기도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서울 각 네, 투기과열지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8월 7월 말 8월 초부터 또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7월 말 8월 초부터 네,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입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 개발지구. 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 개발지구. 가격 상승률이 높고 네,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광교 택지 개발지구 인근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면 네, 광교지구 내를 보시면 광교지구 안쪽 자연 앤 힐스테이트 33평형대로 보시면 거의 몇 개월 단위로 거의 1억 원씩 가까이씩 막 뛰는 것 같습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이. 여기는 뭐 몇천만 원 뛰었고요. 그렇지만 광교지구 외에 광교지구 밖의 원천 1차 삼성 21평형 근데 이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광교지구 밖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천지구하고 광교지구하고 거의 10분 내외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광교지구 내로 들어가면 뭐 매일매일 그렇게 막 뛰고 실제로 제 친구가 부부가 이제 광교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아이도 있고 해서 그 와이프분이 좀 굉장히 이런 데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광교는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계속 오른다는 말이죠, 가격이. 네, 광교 택지 개발지구는 2015년 분양 이후에 주택 신규 분양은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신규 분양 시에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네. 새로 분양해도 뭐 청약 과열이 생길 것 같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구리, 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여기도 거의 보시면 이때 거의 기준입니다. 7월 말 8월 초. 네, 여기는 그래도 조금 떨어졌네요. 네, 구리. 안양시의 주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여기는 이제 쭉 오르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세제가 강화되고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또 배제하고, 뭐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어떤 좀 세금적인 공제를 시켜주겠다 하는 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이걸 없애버리겠다. 그대로 세금을 뭐 때리겠다 이런 뜻이고, 네.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50% 단일 세율. 네. 분양권 전매라는 건 이런 거죠. 아파트 주택 청약으로 분양권 당첨이 되면 실제로 들어가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일명 P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이제 분양권 전매라고 하고, 네, 이러면은 뭐 그 삼자 간의 그 뭐 미등기 그런 그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뭐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민법상의 그런 가등기 뭐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따라 또 뭐 이런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 네, 그리고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아예 그냥 여기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분양권 전매를 하면 세율을 50% 때려버리겠다 하는 거고요. 금융 규제 강화 LTV 여기는 60%, LTV 60%, DTI는 50%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청약 규제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그런 내용과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하는 거는 제외시키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공고 전, 네, 공고 전이죠. 뭐, 운 좋게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봐주겠다 하는 거고,
네,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그 기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2주택자는 네,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가산하고 네, 3주택자 이상은 네, 기본세율의 20%포인트 이상을 네, 가산하고 네, 장기부의 특별공제 적용을 또 배제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방침을 보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고요. 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네, 단일세율 적용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은 네, 소득세법 세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므로 향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부산 기장군 보셨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고요. 일광면을 제외하고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 대상 지역을 검토한 결과 뭐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이 있었는데 요 6개는 그대로 두고 얘는 해제하겠다는 거죠. 주택 가격의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의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시 기장군은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네, 주택 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 네,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기장군 일광면은 또 왜 해제 사유가 안 되냐 보니까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 호재 등이 또 존재하고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를 보시면 가화 일광타워 25평은 2018년 1월에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네, 7월이 되니까 2억 1천만 원. 네, 6개월 사이에 한 2천만 원이 올랐네요. 그리고 금강 한스빌 25평짜리도 보시면 2018년 1월에는 1억 3,800만 원이었는데 7월에는 1억 4,400만 원. 예, 여기도 좀 올랐고. 그리고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개통. 네, 일광 신도시 북축 기장 IC이고요. 그리고 일광타워 분양 전환이 있고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 부지의 건설사 매각 등이 이런 해발 호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네,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 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매우 크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다고 합니다. 동래, 수영, 연제 등 일부 조정 대상 지역 내 청약 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주요 단지의 청약 경쟁률 보시면 동래 3차 SK뷰 네, 2018년 6월에는 12.3대1, 광안 자이 102.9대1, 오, 엄청나네요. 네, 연산 롯데캐슬 골드 프레는 14.6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란 곳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10개구,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구, 중구 남구, 광주시 광산 남구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서울 10개구는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시 계속 지켜보겠다는 거죠. 지켜보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정책 방향을 보시면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맞춤형 수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3억 원 이상이었죠 아까. 자금 조달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 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 대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 중에 있으면서 또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정기준, 조정대상 지역이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느냐, 혹은 또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 Q&A 이렇게 질문과 답변식으로 해서 좀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식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한번 다 영상을 제작을 했다가 앞에 부분만 약간 음성이 오류가 나서 지금 다시 만드는 거라, 첫 번째 영상도 보시고요. 요거까지 다 읽어보셔야지 좀 제대로 이해가 되니까 좀 지겨우시더라도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탁군이었고요.